김 박사의 부동산 경매 까발리기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이미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제 딴에 제 선에서는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잘된 거, 크게 잘된 거를 부러워하면 우리가 실수를 해요. 투자할 때. 우리가 이거 조금 다른 강사님들 들으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크게 좀 돈이 되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반반이에요. 크게 돈이 되니까 한 게 있고요. 그냥 했는데 크게 돈이 된 게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꼭 있냐? 꼭 있죠. 왜요? 많이 했잖아요. 뒤집으면 어떤 게 있겠어요? 뒤집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경매는 처음부터 싸게 샀죠. 그래서 내가 잘된 생각한 만큼 수익을 못 냈을 뿐이에요. 손해를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경매는 원래 처음부터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일어나요. 의외로 잘 되는 일과 의외로 안 되는 일이 같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듣는 건 다 뭔지 아세요? 의외로 잘 된 일이에요. 그렇죠. 전문가니까 선수니까 다 잘 됐겠지. 이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전문가니까 유치권이나 특수물권을 도전했어요. 그거는 맞아요. 여러분 도전 못 하시잖아요.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한 것 자체의 의미가 큰 거고 그다음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다리가 플러스 하나 더 걸려가지고 또 돈을 더 버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후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한번 풀어드리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야, 나도 하나만 잡으면 그냥 1억 갖고 5억을 금방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유행이죠. 자, 내가 남보다 경쟁력이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랑 비슷한 상황에서 갑자기 1년 만에 5배를 튀길 수 있는 거를 바란다는 게 그런 기회가 있던가요? 저는 없던데. 쉽게 5번씩 빼씩 돈 벌고 이런 거 없던데. 로또도 안 맞던데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투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얻어 걸려요. 얻어 걸립니다. 그 특수물권 얘가 나왔어요. 자, 좀 까발려 드리면 유치권이라는 게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유치권이요. 건물 같은 경우에 공사한 사람이 건물 안 내놓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데 대체로 성립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법으로 가면 거기다 이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어렵냐면 법으로 승소해도 끝까지 버티면 일이 커져요. 얼마 전에 그 아파트도 대단지 아파트도 그렇고 정리가 안 되고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할 때 법적으로 이기니까 이건 해도 된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근데 어때요? 법적으로 이긴다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는 또 맞죠? 제가 첫 시간인가요? 할머니가 1등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가장 빨리 뜨면 된다고. 자, 이 법적으로 다 맞는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승소해도 대법원까지 승소해도 명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죽어나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갖고 또 몇 년을 월세를 못 받고 쓰지도 못하고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미 다 짜고 쳐요. 낙찰자가 이미 취하 서류를 포기각서를 다 받고 들어가요.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씩씩해가지고 유치권이 있는 걸 들어가갖고 낙찰을 받아갖고 법으로 싸우고 협상해서 다 물리치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만나서 어떻게 해요? 각본 다 짜놓고 뒤로 얼마 주기로 하고 유치권 다 포기하고 낙찰 받는 전제로 그 다음에 그 포기각서를 넣어서 대출까지 받아요. 유치권 있는 건 대출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막을 보면 이게 다 짜여진 판인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하냐? 다 이해관계자들이 해요. 그 물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채무자나 아는 사람, 건설회사나 아는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불러내는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뭐요? 100억짜리를 20억에 샀거든. 눈이 확 돌죠. 뭐 세금 내고 다 해도 50억은 남은 것 같잖아. 인생 역전이잖아. 그런데 그런 기회가 사실은 온 게 아니고요. 내 주위에서 이미 일어나서 아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유행이라는 거 잘 안 걸린다. 근데 외부적으로 아주 유행으로 크게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짜고 친 코스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개인적인 걸 까발릴게요. 이 경매 해갖고 뭐 한 5천만 원, 1억씩 툭툭 남겨가지고 다니고 막 큰 차 끌고 다니고 강의하고 다니니까 다 우리를 부자로 아는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뭐 받아서 살았죠? 월급 받았잖아요. 저는 회사 그만두면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다 내가 먹고 쓰고, 돈도 더 쓰고, 그쵸? 우리는 사회 뭐 그런 거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다 내 돈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생활하고 또 재투자하고 계속 그렇게 돌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같은 사람 돈 안 많아요. 예. 부동산만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한 30억씩 들고 있는 금수저면 경매 한 5번 했으면 100억 단위로 그러면 안 해요, 경매. 경매 안 해도 돼요.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300억 있으시다. 경매하지 마시고 다른 거 투자하세요. 좋은 거 많습니다. 예, 경매처럼 그 개발 물건 빌딩 한 동을 그냥 떠오면 돼요. 그게 경매가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자산가들의 영역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경매업자, 경매 선수들은요, 저같이 제 주위 분들 다 비슷합니다. 뭐냐면 초기에 자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요. 처음에 다들 비슷해요. 아파트 살 돈도 없어서 빌라를 낙찰 받아요. 그래서 남겨 팔아요. 그래서 어때요? 또 해야죠. 또 사. 또 하도 사고 팔다 보니까 여러분 한 3, 40개 사고 팔면 낙찰 받으면 이미 말할 게 좀 생겨요. 한 100개 하면 이제 분야별로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수저나 은수저는 경매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여러분 업자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만 내시고 말면 되고 진정한 경매 업체들은 대부분 흑수저들이에요. 왜냐니까 수없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을 왜 했냐니까 우리는 월급처럼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 쌓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내고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유명한 강사 중에서 태생부터 금수저 없어요? 없어요? 제가 다 만나봤죠. 강사들 다 아는데 없습니다. 예. 다 스스로 읽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불공평하죠. 세상이 어쨌든 특히 투자는 그래요. 돈 놓고 돈 먹는 거죠, 여러분. 경매가 왜 돈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근데 들으면 조금 화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매 자체가 우리가 노동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높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이 지분이 투자됐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500만 원 받고 일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1억을 벌었어요? 그럼 그분은 경매에 관한 모든 지식, 모든 일은 다 누가 했어요? 제가 했죠. 저는 5%의 포지션인 거예요. 그럼 95%는 무슨 몫이에요? 이거 조금 유식하게 하면 자본이득입니다. 자본이득이에요. 예. 자본에서 생긴 거, 자본잉여라 그럽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자본잉여.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은 5%밖에 안 됐다. 제일 전문가를 썼는데,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면 뭔가 조건이 걸리잖아요. 뭐요? 투자금이 없이는 못하죠. 요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한 자금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불리하죠. 돈 없는 분은. 하지만 무슨 생각이냐. 우리 경매 강사들 다 처음부터 대부분이 흑수저 같은 분들이잖아요. 이 경험으로 쌓아서 올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뭐 처음부터 돈 10억씩 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전문가는 돈 없는 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진 한도 내에서 1000만 원을 해도 그거에 맞게 악착같이 해서 하나씩 해서 늘리세요. 그럼 그 실력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제 저 같은 분들 의뢰해서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스스로 저를 폄하하는 것 같지만 노동 생산성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걸 하려고 그래요. 100억짜리를 하면 5%가 크잖아요. 5%가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억짜리는 어떻게 5%하면 얼마 안 된다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노동 생산성이 아무리 낮다, 전문가적인 이런 소양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생각보다 작다, 결국은 돈에서 오는 힘이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일머리를 알아야 할 수 있죠. 그렇죠? 모르면 못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다음에 누구한테 시키려고 해도 알아야 하죠. 모르고 하면 그게 뭐가 돼요? 묻지마가 되잖아요. 거의 사고 나죠. 그래서 내가 업무를 알아야 우리가 직장 상사들이 자기는 못하면서 부하들 혼내잖아요. 하지만 부하들이 뭔가 해오면 말은 알아먹잖아요. 말은. 알아먹으니까 보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못하지만.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시든 누구한테 의뢰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머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공부가 책 읽고 막 공부를 하기보다 이런 실질적인 것들, 현장에 가는 것들, 가격이 얼마냐.
앞으로 가격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자,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냐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은 본인이 있어야 돼. 가격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본인이 직접 그러면 절대 실수할 일 없습니다. 네. 조금 또 오늘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